네,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기 저희와 함께하는 남자죠. 우리의 진짜형 리얼 드래곤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장 여전히 어려운 주간. 지난주와 동일하게 여전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뭐 특별한 별다른 호재가 없다 보니까 계속 좀 흘러내리는 안 좋은 모습이고요. 한동안은 이런 모습을 좀 감내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내일 있을 CPI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어제 미국 시장 흐름과 주요 지수 조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어제 다우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S&P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0.65%, 1.1%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영국 금융시장 우려가 지속되면서 매물이 출하되면서 시작을 했고요. 뉴욕 연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소폭 이제 하향 조정을 하면서 낙폭이 축소됐지만은 그것을 이제 상승세로 되돌릴 정도는 되지 못하고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 그나마 고무적이었던 게 뉴욕 연은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기존 5.7%에서 5.4%로 0.3% 낮아졌는데, 이 수치는 작년 2021년 9월 이후로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지금 주목하는 게 결국은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가장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데, 뉴욕 연은에서는 일단은 5.4%, 그러니까 5% 초반대까지 낮아지지 않겠느냐라고 내놓으면서 상당히 조금 기대감을 형성을 했고요. 가계 지출 기대치도 7.8%에서 6%로 상당히 낮아졌는데, 이 하락폭은 2013년 이후로 최저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지금 가계에 이제 침식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계 소비를 상당히 빠르게 둔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임대료 같은 경우는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오히려 조금씩 오르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필수재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실제 소비에 대한 심리를 둔화시키는 모습, 이 부분이 조금 빠르게 지속된다면 기대 인플레이션 내년도까지 CPI가 조금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이 조금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여전히 내일의 CPI를 좀 메인으로 매크로 지표로서 보고 있는 것 같고, 어제 시장 역시도 긴장감은 좀 놓칠 수 없는 그런 국면이었던 것 같은데요. 시장의 좀 특징적인 종목들은 혹시 어떤 것들이 조금 있었을까요? 예, 그 상승 종목이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종목이 우선 마이크론이 있었고요. 4.53%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 반도체 업종이 다 하락 마감한 하루였는데 유일하게 이제 홀로 상승을 했고요. 약 1천억 달러에 대한 투자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 90억 달러에 대한 세금 공제와 같은 인센티브가 이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 기대감. 뭐 90억 달러라고 하면은 이제 상당히 큰 돈이죠. 이 부분이 이제 결국은 주가의 이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는데, 다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 뭐 중국 반도체에 대한 이제 제재가 계속해서 오늘도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램리서치가 6%, 퀄컴이 약 4%, 대부분의 반도체는 이제 하락 마감을 했고, 결국은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은 이 중국 관련 이슈가 어떻게 이제 풀리 나가느냐, 이 부분이 미국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금 정치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데 조금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기간을 지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그 조금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이제 차량 공유 업체, 배달 업체들의 주가 하락폭이 컸습니다. 우버가 10%, 리프트가 12% 하락을 했는데, 많이 밀렸네요. 도어대시, 그러니까 배달 업체죠, 6% 하락을 했는데, 이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이 공유 차량 운전자들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독립운전자,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개인 사업자로 보고 있었던 거를 직원으로 이제 분류하는 기준을 변경을 예고했는데, 이 말인즉슨 지금 현재 단기 근로자에 대해서 독립사업자,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상당히 강화를 하겠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개인 사업자로 두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규직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는 말인데, 그렇죠. 만약에 네. 이 운전자들을 전부 정규직 처리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간의 근무 수당 같은 것들이 추가되고 당연히 각종 보험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기업체 업체에서는 상당한 이제 자금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악재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우선은 이 안건은 확정된 건 아니고 2023년 내년도에 이제 최종 확정이 될 예정인데 일단은 저희 당사에서는 이제 가능성 자체는 크지는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되기까지 법적인 부분이 상당히 남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그렇지만은 심리적으로는 어쨌든 악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런 부분이 이런 공유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른 이제 주가 반등이라든지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빨리 차라리 계약직이든 사업자든 뭔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계속 시간 끌면서 기사가 나오면 주가가 빠지거든요. 말씀처럼 오랫동안 계속 얘기가 되면 매번 그 주가가 이렇게 뭐 결정나지 않으면 흔들릴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거가 어떻게 결정날지 혹시 예측되십니까? 예, 뭐 실제로 전반적인 분위기는 실현 가능성 자체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존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년도에 어떤 확정이 되기까지는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어렵네요, 이것도. 시장에 사실 빅테크들도 그 노동력 구조를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리해고를 하는 마당인데, 배달업종은 사실 이익이 많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로 만약 인건 비해 부담이 늘어나면 사실 기업 입장에는 상당한 부담은 좀 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네. 이제 아직 이제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종의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네. 그리고 조금 더 해서 체크해보고 싶은 게, 어제부터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최근에 많이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영국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이슈 좀 체크해야 될까요? 예, 사실은 영국 관련한 이슈는 이제 지난달부터 불거져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 하락은 이 영국 관련한 이유가 이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 영란은행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물가 연동 국채를 이제 매입을 하겠다. 14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총 650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약 100조 원 규모의 이제 국채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LDI라는 단어가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번역하자면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100만 원을 연 5%짜리 이제 채권을 사면은 1년 뒤에 얼마를 돌려받나요? 105만 원. 105만 원을 105만 원. 돌려받죠. 예. 예.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5만 원은 우리가 이제 확정을 얻게 되는 수익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5만 원을 조금 더 공격적인 곳에다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떤 뭐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10만 원이 됐다. 2배의 수익률을 거둬서, 그럼 전체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10%가 되는 거죠. 예. 예. 만약에 이 투자가 잘못돼가지고 제로가 됐다. 5만 원이 다 없어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원금의 손실은 없죠. 네, 그렇죠. 왜냐, 이자로 이미 5만 원을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투자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투자입니다. 실제로 예. 모험사라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확정금리라든지 원금 보장을 목표로 할 때 많이 투자를 하는 방법인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죠. 이 5만 원, 여유자금 5만 원으로 당연히 2배를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많은 수익을 내서 뭐 20%, 30%를 냈다고 하더라도 1, 2만 원 정도가 더 붙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한 1, 2% 정도 늘어나는 정도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기대 수익률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금리 확정 어떤 원금 보장을 얻게는 되지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하게 된 게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채권을 두 배 레버리지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100만 원을 투자해야지 이자 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50만 원만 투자를 하고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여유 자금 50만 원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20%만 수익을 내더라도 훨씬 더 큰 기대 수익률을 얻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레버리지 투자인데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죠. 채권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레버리지를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예상과 달리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떨어진다면은 손해가 커집니다. 당연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생기고요. 다시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50%가 하락했다. 그러면 손실률이 마이너스 50%죠. 네.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은 레버리지 2배로 투자를 했습니다. 레버리지 2배로 투자를 했는데 손실률이 50%예요. 그러면 뭐 속된 말로 깡통이죠. 네, 깡통이잖아요. 예. 예. 내가 그러면 4배로 투자를 하면요. 네, 뭐더 예. 마이너스 25%가 되면은 예, 깡통이네. 깡통입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증권사에서 연락이 오죠. 아니 깡통 말고 예를요. 좀 많이 번 걸로 예를 못 들까요? 아니 잠깐. 지금은 이 예, 손실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배 그 아까 얘기처럼 예, 예. 4배까지 깡통 예, 25%.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레버리지로 4배짜리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요. 예, 예. 25% 손실이 날 것 같으면은 증권사 금융사에서 연락을 하죠. 전화하죠. 예. 예, 지금 청산을 해고 깡통을 하든지 아니면은 추가로 입금을 해야 된다. 그렇죠. 포지션을 유지하기 그렇죠. 위해서는. 예. 이게 소위 말하는 마진콜이고 마진콜이죠. 예. 현재 영국의 연기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지금. 사실은 예. 레버리지 채권 투자가 예. 기존까지는 납득이 됐었죠. 왜냐 과거 10년 동안 채권 금리는 계속 인하를 했고 채권 가격은 계속 상승을 했으니까 레버리지를 아무리 일으켜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이 문제군요, 지금이. 그런데 지금 같은 이례적인 금리 상승은 사실은 겪어본 투자자도 많지 않고요. 여기에 대처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레버리지 투자가 급격한 마진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몇 가지 악재가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차트, 차트가 준비됐습니까? 국채 금리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30년물 영국 겁니다. 영국 30년 채권 차트인데 세로축을 보시면은 날짜가 2022년 9월 22일 이날부터 이제 채권 금리가 급격하게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9월 22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그날 발표한 날이잖아요. 영국 총리가 예, 총리가 감세안을 발표한 날. 감사 발표하고. 예, 이날부터 파운드화가 이제 폭락하고 예. 이 채권 금리가 여 차트에는 안 나오는데 잠깐 5%를 이제 넘었었다가요. 국채 매입 프로그램 얘기를 하면서 잠깐 이제 다시 안정화됐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4.8%까지 곧 5%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한 구간까지 왔는데요. 결국은 감세안 발표를 하면서 파운드가 급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마진콜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채권 가격이 급락을 했는데 이게 그냥 레버리지 없이 투자를 했으면은 보유를 하면 되는데 2배, 4배짜리 레버리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마진콜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 운용자들, 펀드 매니저들이 매입 요청이 들어온 거고요. 그래서 영란은행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매입 요청을 들어준 겁니다. 왜냐? 연기금이 마진콜이 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예. 큰일 납니다. 연기금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시장 논리 상황이라면은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펀드 매니저가 마진콜이 발생했는데 정부의 기금을 동원해서 막아준다. 연기금이기 때문에 막아준 거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인 펀드라면 어림도 없는 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매입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 4.5%, 5%라는 수치는 굉장히 이례적인 수치죠. 이례적이죠. 예. 지금 파운드 영국 길트 채권 10년물도 4.5%가 상회를 하는데 타국가 대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10년물이 약 4.2% 정도 되고요. 이탈리아가 4.6%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과거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나라들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
이런 예전에- 나라들보다 영국 채권의 금리가 높아진다는 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고요. 이건 영국 내부적으로 상당히 충격이었죠. 우리나라 수준이 이탈리아, 그리스보다도 안 되는 것이냐라는 이제 비판이 나올 정도인 거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요. 한 가지 뭐 재밌는 거는 영란은행의 베일리 총재가 연기금 운용력들이 이제 금요일까지로 이제 채권 매입이 정해져 있죠. 정해져 예, 예, 있는 금요일까지. 채권 기간을 예. 조금 연장해 달라. 14일까지 되는 거를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정리를 하냐 이 많은 것들을. 예. 그런데 이제 거절했죠 이제. 예. 이게 직접적으로 트위터에도 남겼는데요. 예. 예, 펜션 펀드 you have 3 days left to get this done이라고. 그러니까 너네들은 3일 남았다. 3일 안에 3일 남았습니다. 포지션 이제. 다 예, 정리해라. 이게 약간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가 트위터에다가 연기금 니네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이 얘기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리는 약간 무례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도 우리는 기분 있는 나쁘죠. 예. 예,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인데 이럴 수 있는데 여기 아주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할 정도로 조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오늘도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장중에 연장하겠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선물이 갑자기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 조금 뒤에 다시 이제 번복을 해서 다시 안 하겠다, 연장 안 하겠다 또 얘기가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영국 내부적으로 상당히 조금 혼선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마 내부적으로도 의견 충돌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렇죠.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계속해서 어떤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크다. 굉장히 큰 내관으로 남아있다. 저는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직 정리가 완전히 된 거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국채 매입은 사실은 미봉책이고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하고 있는 양적 긴축에도 반대되는 역으로 가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누가 뭐 재밌는 표현을 하셨던데 난방 틀면서 에어컨 트는 격이라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혀 이제 맞지 않는 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절박한 상황이라는 거죠. 에어컨을 틀어서라도 지금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당연히 헤지 펀드들 공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위기도 포착이 되고 있고요. 더욱 무서운 거는 영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연기금들도 이런 레버리지 투자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영국이 터지면 당연히 말할 것도 없는 일이고 영국보다 작은 나라들이라고 하더라도 연기금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우리는 뭐 제2의 서브프라임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되진 않았다.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야 되고 상당히 살얼음을 걷는 기분인 것 같아요. 참 뭐 영국도 문제가 참 크네요. 제법 크고 저는 영국이 지금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되게 많이 취약해졌어요. 국가 재정이 너무 어려워져 갖고 걱정이 됩니다만 그렇게 또 망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좀 잘 넘어가도록 한번 기원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소비자 물가지수인데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내일인데. 그 뭐 시장의 예상은 다들 아시다시피 8.1% 8.1%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낮게 나오지는 못할 것 같다고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폭망인데요? 그 예상 8.1에서 뭐 소폭 낮게 나온다 하더라도 8% 정도가 저는 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예. 이게 왜냐하면은 반대로 코어 CPI 근원물가 지수는 오히려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원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표면화된 부분이 실제로는 오히려 이제 빠지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우스 주택 가격이라든지 임대료 부분도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크게 기대는 힘든 상황이고요. 뭐 JP 모건에서 시나리오를 뭐 8.1에서 8.23%, 8.3% 이상 상승할 경우는 급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정말 8.3 이상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냉정하게 보자면은 그냥 8%대 정도 나오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되지 않을까. 8%? 예. 네. 그러니까 7%짜를 보는 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페드와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금리 인상 1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8대2 정도로 이제 75bp 정도로 지금 굳히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번에 물가가 기대치보다 조금 낮게 나온다면은 이 수치는 바뀔 가능성이 크겠죠. 50bp 쪽으로 무게추가 쏠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이제 단기적이지만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숫자 일단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렵네요. 이거 뭐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소비자 물가지수를 어떻게 빼올 수 방법 없을까요? 미리? 일단 사실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달 역시도 시장의 기대보다는 스티키했기 때문에 이번 달 역시도 아직은 뭔가 확연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쉽진 않은 상황이라서 아마도 뭐 지난달과 큰 차이 없는 정도, 우리가 좀 두려워할 정도 수준의 CPI가 나올 가능성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PPI 발표되는데 시장은 좀 놀라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선물지수 오르다가 PPI 발표되고 시장은 또 약간 쇼크 먹는 모습이라서 내일의 CPI도 걱정이 다소 되는 국면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나마 조금 이제 다행인 점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렌트비가 집주인들이 조금씩 부담을 느끼고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가격을 내리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분위기라든지 그런 게 이제 조금은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인식이 퍼졌다. 그런 거는 이제 뭐 기간이 얼마가 지날진 모르지만 어쨌든 반영이 점차적으로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 발표될 9월이 아니더라도 10월, 11월로 넘어갈수록 조금씩이라도 이제 내려가는 추세가 보인다면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을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 어쨌든 연준도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어떤 시장은 조금이라도 안정화할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러니까 지수 목표 상승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할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1 똑같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부합되면? 뭐 8.1 시장 컨센서스 예상이니까 그러면은 시장은 별다른 반응 안 할 거고요. 오히려 소폭 빠질 가능성이 있죠. 또 오히려 빠진다. 예, 왜냐하면은 뭐 지금 특별히 이제 어떤 호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항상 약세장의 특징이 좋은 것도 나쁜 거, 나쁜 것도 나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재료가 소멸됐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기대치 이상의 좋은 수치가 나오지 않는 한면 주가가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걱정이네요. 지난주만 해도요. 공인지표 끝나고 보자. 이번 주 되니까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 끝나고 보자. 다음 주 되니까 실적 보고 보자.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11월 2일 날 금리 결정 보고 또 보자는 거. 주식을 언제 삽니까 도대체?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산 넘어 산이라서 이게 힘든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까? 아니면 실적입니까? 아니면 금리 결정입니까? 예. 뭐 금리 결정을 결정짓게 만들 요인가 CPI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지금 1순위는 물가 지수고요. 물가지수. 예. 지금 뭐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레벨 다운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다. 내년까지 오히려 완만한 어떤 경기 침체 정도를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장 급한 불을 끄는 게 우선이다. CPI 부분. 뭐 우려스러운 부분은 잠재적인 복병이 지금 많다는 부분이죠.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영국 문제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그것도 문제죠. 예, 지금 산적해 있는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참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참 그러네요. 아니 저기 그 키우까지 이번에 또 공습하는 바람에 전쟁도 좀 아주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뭐 하나 좀 주변에 좋은 기사가 없어요 진짜. 혹시 좋은 기사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고 가시면 안 됩니까? 아까 연금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터질 것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시고요. 뭐 올해 기준으로 한 5% 정도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한국 국민연금이 굉장히
운영을 잘하는 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음. 뭐 여러분의 연금이 음.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결론은 이제 내일 보자는 거네요. 내일 보자. 내일 예. 날씨는 내일 가봐 아는 거니까 예. 내일 보자. 다만 이제 8.1 나오면 좀 빠질 것 같다. 그 다음에 7자 보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뭐 이 정도 아마 유효하게 될 걸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별로 없어 보이니까요.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예. 네, 오늘 시장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내일 CPI 무난히 지나가길 기도하면서 네, 내일 저희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 여전히 그 약세장의 특징이 명확히 두드러지는 구매에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악재는 민감하게 반영하고 호재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고요. 뭐 시장 전반적으로 워낙 자신감도 떨어져 있고 부정적 심리가 크다 보니까 매크로 지표 하나하나에도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지수는 쉽게 미끄러지는 것 같습니다. 좀 만만치 않은 시장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서 오늘 2부에는 약간 중요한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11월 첫째 주 미국의 중간 선거라는 메인 이벤트가 있고 그게 정치적 노이즈들을 좀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김성근 선의연구위원님과 함께 미국 중간 선거 관련 리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